그래서 1969년에 마빈 민스키라는 교수님이 당시에 MIT AI 랩에 계셨는데 이 퍼셉트론이라는 책에서 이것들이 왜 안 되는지 아티피셜 뉴런으로 왜 X와 문제에 대해서 학습할 수 없는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해답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하나씩만 썼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쪽은 안 쓰고 이렇게 하나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은 여러 개였지만 결국은 이 하나에 대한 출력만 본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것들을 여러 층으로 연결하자. 그러니까 출력된 것들을 또 다시 새로운 입력으로 생각해서 다시 연결하자. 그래서 멀티레이어를 쌓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 단순한 그래 이거 하나 있으니까 여러 층으로 다시 연결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거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이거 어떻게 학습하면 XOR을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게 드디어 69년도에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이라는 개념 이 아까의 아티피셜 이 동그라미는 아티피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여러 개를 연결하니까 풀 수 있더라. 자 보시죠. 자 아까 요 1, X1, X2는 저희 입력입니다. 입력이고 이 Y 해수되어 있는 거는 예측값이에요. 근데 아까는 저희가 이 세 개가 얘 하나로만 연결돼 있었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얘 세 개가 얘랑 연결되고 얘 세 개가 얘랑 연결된 다음에 그 연결된 값이 다시 또 다른 뉴런이랑 또 다시 연결됐어요. 학습을 해보니까 자, 첫 번째 마이너스 30, 20, 10 마이너스 15, 15는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했던 값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30, 20, 20으로 학습된 결과에서는 0, 0, 0, 1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10, 마이너스 15, 15를 이런 수식에 넣고 시그모이드 펑션을 해서 했더니만 1, 0, 0, 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XOR 문제를 지금 표현을 못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을 다시 입력으로 해서 0001과 1000을 입력으로 해서 또 다른 뉴런에다가 얘네들을 다시 넣어서 학습을 시켰더니만 0110이라는 문제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런 문제였어요. 논리니어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선을 어떻게 넣어도 이걸 분류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선을 어떻게 그으셔도 이걸 분류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입력을. 이것들을 갖고 새로운 출력을 낸 것들을 학습된 새로운 특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플러팅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요 학습된 01, 00, 00, 10에 대해서 y값이랑 결과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리니어 모델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이 된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자 얘네들 x1, x2는 결과값을 나타내는데 엄청 썩 적절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적절한 어떤 특징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예측을 문제 하는데 집의 가로 길이랑 집의 세로 길이를 특징에 각각으로 하나씩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예측하니까 집값이 예측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단을 연결해서 했더니만 얘에서 이 값의 의미를 보니까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연결해서 얘가 집의 넓이라는 값을 나타내는 어떤 값을 학습한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리고 그걸 갖고 결과값을 예측하니까 전보다 훨씬 집값을 잘 예측하네. 뭐 이런 형태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니어한 문제가 이 뉴런들을 멀티레이어로 쌓으니까 결국 최종 단에서는 조금 심플한 문제로 단순한 문제로 바뀌더라. 그래서 이게 레이어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식으로 특징들이 새롭게 이제 학습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은 제가 아주 심플하게 1레이어, 2레이어를 연결해가지고 결과값을 봤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수없이 최초의 인풋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인풋일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뉴럴넷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머신러닝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특징을 넣을 때 넓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넓이를 특징으로 넣자라고 했어요. 근데 뉴럴넷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학습을 해주니까 그냥 로우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사람이 생각하는 특징이랑 비슷한 특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특징들을 뽑아내고 그것들과 결과값 간의 연관성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요 맨 처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로우 인풋. 지금 슈퍼바이스드 러닝 문제니까 이 x1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되는 y 값에 대해서 요 맨 처음에 데이터를 넣어주는 입력 데이터, 피처들을 넣어주는 것들을 인풋 레이어라고 하고요. 그것들에 대한 결과값, 이건 예측된 결과값이 위에 해시 있으면 예측된 결과값을 아웃풋 레이어라고 하고 그 가운데 있는 애들을 저희가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히든 레이어, 두 번째 히든 레이어, 세 번째 히든 레이어, 네 번째 히든 레이어가 되고 레이어의 개수는 이 입력 레이어를 보통 빼고 나머지들의 레이어의 개수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L에다가 아웃풋 레이어까지 해서 L 플러스 1개의 레이어가 있다고 지금 이 모델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드들, 이거 이제 이 하나의 아티피셜 루럴들을 노드라고 하는데 이 노드들도 각각의 레이어에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100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에서 표현할 수 있는 하이포테시스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전체 히든 레이어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우리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하이포테시스를 정의했잖아요. 근데 아티피셜 뉴럴넷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엮어놔요. 많이 엮어놔요. 그 다음에 넣어요. 그리고 학습시키면은 어느 정도 됩니다. 물론 모든 많이 엮는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기존에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수학적인 모델을 유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간의 뇌가 마치 1000억 개의 뉴런들이 그냥 각자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사고를 하는 것처럼 이 뉴럴 네트워크도 그냥 이 각각은 아주 단순한 로지스틱 리그레션 유닛인데 이런 것들을 잔뜩 연결하고 학습을 시켰더니만 잘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실 수 있는 그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가장 기초적인 아티피셜 뉴럴넷 모델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이 텀들은 이전 노드의 몇 번째 노드에서 몇 번째 노드로 가고 첫 번째 레이어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뉴런들을 이 문제를 잘 표현하는 하이포테시스가 뭔지 모르지만 뉴런들을 잔뜩 연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뉴런들을 잔뜩 연결했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많은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 전체를 하나의 어떤 블랙박스로 넣고 이것들을 하나의 하이포테시스라고 했을 때 얘네 전체를 미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적용하려면. 근데 이거를 아날리틱 솔루션, 그러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풀라니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답이 없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치적으로 예상값을 예측하려고 하니까 계산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주어진 어떤 입력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관계를 가지는 출력이라도 이렇게 많은 그 아티피셜 뉴런들을 연결하면은 잘 표현하긴 했는데 근데 이거를 결국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69년도에 퍼펙트론이라는 이 책의 민스키 교수님이 이 당시에 거의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고 대가분이었는데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하면은 풀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답은 있어. 근데 이것들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죠. 대가가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 안 되는 거였구나.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까지 삽질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69년부터 86년까지 이 빙하기가 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다 떠나가요. 이거 안 되는 거였네. 뉴럴 네트워크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표현력 좋은 줄 알았는데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쓸모가 없네. 그래서 약 10년을 넘는 15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첫 번째 빙하기가 옵니다. 첫 번째 빙하기라는 거는 빙하기가 또 온다는 거죠.